2021년 9월 1교시에 실시한 엄마 반찬 매출 현황에 대한 함수를 한번 6가지를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를 보면은 인기 순위 그래가지고 판매 수량을 내림차 순위로 구한 결과값에다가 위를 붙이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에서 랭킹 EQ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림차수는 그동안 뭐 랭킹할 때 많이 해봤지만,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RA 하면은 랭킹 EQ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랭킹 EQ 더블 클릭하고 자, F6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판매 수량이라 했으니까 판매 수량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제일 위에 거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쭉 당겨 내리면 G5에서 G10이라고 뜹니다. 그죠? 그래 되는데, 만약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때는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F4번으로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고정을 해주고, 오더 값은 내림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별도로 오더 값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름차순위로 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이 오더 값에다 숫자 1을 주든가 숫자 2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주면은 오름차순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딱 누르고 나면 여기 이제 순위가 나옵니다. 그죠? 순위가 나오는데 순위 뒤에다가 위를 넣으라 그랬어요. 위를 넣었으니까 다 구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엔드 기호를 치고 쌍따옴표 치고 위 치고 난 뒤에 쌍따옴표로 다시 닫아준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그죠? 여기 이제 순위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거는 G5에 대한 내용을 구한 거죠. 그죠? 자, 복사를 쭉 해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G6에 대한 내용은 G5에서 G12까지 비교를 해보고 내가 몇 등이구나. 그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G7에 대한 내용은 G5에서 G12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G12까지 땡겼는 거에서, 아, 그러면 내가 1등이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랭킹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랭킹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단지 여러분들이 딱 체크할 건 딴 거 없어요. 이게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것이냐 오름차순으로 구하는 것이냐. 문제에서 이미 제시를 해요. 자, 이 문제를 오름차순으로 구하시오라고 제시를 하거나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제시를 하거나 제시를 합니다. 그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제시한 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조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자,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지금 보면 2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마닥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은 볶음 슬래시 조림. 그죠? 2이면은 무침. 그죠? 그 외에는 찜으로 구하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equal if. 그죠? 자, if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그죠? 더블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갈로가 생기죠. 그죠? 자, 갈로가 생깁니다. 거기다 이제 RI. 그죠? 라이트도 마찬가지.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갈로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if 갈로 열고 라이트 갈로 열고. 그죠? 자, if 갈로 열고 라이트 갈로 열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은 여기서 fx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 찍고. 그죠? 또 여기 넘버 셀렉트에 가서 1 이렇게 찍어도 되긴 되지만, 그죠? 되긴 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if까지는 더블 클릭하고, 그죠? 그 다음에 ri 라이트 더블 클릭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수작업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얘 찍고 컴마 1 해주면, 컴마 1이라는 건 결국은 가장 오른쪽에 한자를 읽어온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갈로 닫아 주시고, 그죠? 요까지는 이제 수작업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fx 함수 여기 와서, 그죠? 여기 if를 누른 다음에 fx를 딱 들어가면 요 내용이 떠요. 그죠? 뜨는데 오늘 문제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맞죠? 세 가지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 내용을 또 써야 돼요. 또 써야 되니까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 먼저 복사를 해놓습니다.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같다. 쌍따옴표 1하고 쌍따옴표. 자, 여기서 숫자 1을 비교하는 거지만 쌍따옴표가 들어가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K242이기 때문에 야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라 그랬죠. 그죠? 문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쌍따옴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쌍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 되고 이제 만약에 그 조건이 맞으면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볶음 슬래시 조림. 그죠?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탭을 딱 치면 자기가 알아서 쌍따옴표가 생기죠. 그죠? 자기가 알아서 쌍따옴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직도 조건이 두 가지가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value if false라는 요 자리에서 if를 불러와야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 가서 if를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오면 다시 생기죠. 아까 복사해 놨던 걸 다시 갖다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 그죠? 갖다 붙여 넣고 어차피 비교할 대상은 얘예요. 그죠? 얘. 그죠? 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조건이 만약에 쌍따옴표 2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그죠? 2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탭 치고 내려가서 2라는 조건이 만족하면은 무침이라 그랬죠. 그죠? 무침. 그죠? 무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할 내용이 없다. 나머지 남았는 게 뭐가 남았죠? 찜이죠. 그죠? 찜. 그러면은 찜하고 이렇게 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탭을 딱 쳐주면 자기가 알아서 쌍따옴표가 들어가 줍니다. 그죠? 요래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함수 인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잡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 해줘야 돼요. equal, if 갈로 열고 right도 직접 써줘야 되고 또 갈로 열고 b5도 직접 써줘야 되고 컴마 1 같다 쌍따옴표 1 또 해주고 난 뒤에 또 쌍따옴표 볶음 조림 또 쌍따옴표 해주고 또 컴마 엮고 if 쓰려고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처럼 이렇게 함수 인수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나머지는 이제 경우들이 같으니까 복사를 쭉 해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B6, 그죠? B6는 1이니까 좀 볶음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찜 같은 경우 여기에는 이제 10 같은 경우에 있죠. B10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거는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이니까 찜이 되는 거고, 그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정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다중 이프문이라고 그랬죠. 다중 이프문. 그죠? 요렇게 되는데 자, 다중 이프문을 이용해서 좀 전에처럼 요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ch choos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죠? choose, 그죠? choo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equal 하고 난 뒤에 ch choose 더블 클릭하고, 그죠? 바로 ri right 더블 클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 찍어주고 컴마 1 갈로 닫고까지는 수동으로 해줍니다. 그죠? 맞죠?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choose로 와서 여기, 그죠? fx 여기 choose로 와서 fx를 누릅니다. 자, 이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choose는 2라는 숫자가 돌아와 있죠. 그죠? 이미 이건 choose는 돌아와 있기 때문에 돌아와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밸류가 1일 때는 볶음 잠깐만요. 볶음 슬래시 뭐였죠? 조림. 그죠? 조림이고 1일 때는 탭 치고 내려가서 2일 때는 무침이죠. 그죠? 무침. 그죠? 또 탭 치고 내려가서 3일 때는 찜이라 그랬으니까 찜. 그죠? 이렇게 해주면 추주문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정답을 또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주문을 할 때와 if문 할 때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추주는 자 인덱스 넘버 그래가지고 여기 라이트 B5 1 해가지고 여기 지금 돌아온 숫자 2가 돌아왔잖아요. 맞죠? 얘는 돌아온 숫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밸류 값에다 1일 때는 이걸 주고 2일 때는 이걸 주고 3일 때는 이걸 줘라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비교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if처럼. if는 예를 들면 뭐 같다 쌍따옴표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 버리면 여기 0 나와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여기까지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온 상황에서 밸류 1일 때는 이거, 밸류 2일 때는 이거, 밸류 3일 때는 이거다라고 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문으로 정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if문으로 정답을 구하는 건데 혹시라도 추주문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I 반찬의 개수, I 반찬의 개수. 자, 여기서 보면은 반찬들이 보면은 반찬이라고 뜨는데, 그죠? 자, 뒤에 전부 다 반찬이죠. 맞나요? 뒤에 전부 다 반찬이죠. 이런 경우는 그냥 앞에다가 김치, 밑,
아이 김치 및 아이 및 김치 이래 놓고 뒤에 반찬은 쉘 서식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반드시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미 벌써 알고 있겠지만, 그죠?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 김치 반찬, 밑반찬 이래 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서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반찬은 뒤에 뜨지만 앞에는 김치밖에 없어요. 여긴 또 밑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때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만약에 쉘 서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죠? 비교할 때 김치만 넣어줘야 돼요. 그죠? 김치만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반찬이라는 글씨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CO, 자, CO, 그죠? 자, COU 해가지고 count if 이렇게 더블 클릭합니다. 그죠? count if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fx 한 다음에, 그죠? fx 한 다음에 여기서 fx 하고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쭉 당기면 되죠. 그죠? 자, 여기를 쭉 당긴 다음에, 그죠? 당긴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비교할 대상이 뭐다라고? 비교할 대상이 반찬 뭐로? 아이 반찬이죠. 그죠? 아이 반찬. 그럼 아이 반찬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그죠? 아이 반찬 얘 그냥 찍어주면 돼요. D7. 그죠? D7 찍어주면 아이 반찬 두 개 나와요. 자, 아이 반찬이 하나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이 반찬 아니고 김치 반찬이라면 김치 반찬 찍으면 또 세 개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를 찍어주면 그냥 그 개수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존재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부분에 이걸 찍지 않고요. 직접 여기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반, 찬하고 썼잖아요. 측은한테 탭을 딱 치죠. 탭을 딱 치니까 지가 쌍따옴표 생겼죠. 그러면은 두 개라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아이 반찬이 아닌 게 몇 개냐 그랬어. 그죠? 아닌 게 몇 개냐 그랬을 때 버릇처럼 야를 찍어도 좀 전에 정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 개라고. 맞죠?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같지 않다. 그죠? 같지 않다 해놓고 예를 들면 야를 찍었어. 그죠? 탭 쳐볼게요. 탭 치면은 정답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같다 할 때는 그냥 얘를 찍어버리면 얘를 그대로 인지를 해요. 그죠? 하지만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카운트 if 같은 경우에 양쪽에 쌍따옴표가 생긴다 그랬죠. 쌍따옴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같다 D7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카운트 if를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전에처럼 직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 반찬이라고 쳐요. 이 반찬이라고 쳤을 때 탭을 딱 쳤을 때 쌍따옴표가 생기죠. 그죠? 쌍따옴표가 생기는데 아니 이거 굳이 쌍따옴표가 생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count if는 조금 전에 수업했는 것처럼 count if의 여기 조건문 뒤에 보면은 또 다른 함수가 연결부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죠? 또 다른 함수가 연결부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요렇게 해주고 뒤에 연결부호로 예를 들면 AND 기호를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count if 같은 경우 요렇게 쌍따옴표가 들어가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쌍따옴표가 들어가주니까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앞에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직접 아이 반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줘야 되지 6개 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count if는 지금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험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넙죽 선물로 주는 걸 이걸 안 받아버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count if와 관련된 문제는 맞아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동안에 보통 라운드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average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sum if를 이용합니다. 그죠? sum if.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게 그냥 여기 갖다 놓고 자, 같다. 그죠? 같다 해놓고 난 뒤에 라운드부터 언제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RO 라운드 더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바로 SU sum if 더블 클릭. 그죠? 해주고 fx 들어갑니다. 그죠? fx 들어가가지고 일단 sum if부터 해야 되죠. sum if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밑반찬의 판매 금액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분류죠. 그죠? 분류 쭉 당겨요. 그죠? 분류 쭉 당기고 그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이 밑반찬이었으니까 밑반찬 찍어요. 그죠?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판매 금액이라 했잖아요. 그죠? 판매금액이라 했으니까 판매 금액을 쭉 당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밑반찬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의 예, 그죠? 그 다음에 요놈, 그죠? 요놈에 대한 합을 구한 거예요. 그죠? 합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한번 숫자를 보세요. 뒤에 보면 500원이 있죠. 맞나요? 500원이 있다 보니까 야도 지금 500원이라고 떴어요. 이렇게. 맞죠? 500원 떴는데 야가 요구하는 거는 500원일 때 500원까지 표시하지 말고 1000단위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끝났으니까 확인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라운드로 가서, 그죠? 라운드로 가서 넘버 디지트에다가 마이너스 3을 딱 쳐주면 요렇게, 그죠? 자동 반올림이 돼가지고 5가 자동 반올림이 돼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치면, 그죠? 000이 4개가 생기는 거고, 그죠? 자, 마이너스를 예를 들면은 뭐, 1을 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죠. 뒤에 00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다른 정답에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야가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1000단위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을 딱 해주면은 뒤에 000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그죠? 정답을 바로 풀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썸이프와 라운드는 쓸 때 라운드를 먼저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썸이프를 구한 다음에 라운드에 대한 오더값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마진율. 자, 마진율 같은 경우 여기서 MA 맥스, 그죠? 맥스 하고 난 뒤에 그냥 마진율 쭉 당기고 갈로 딱 닫으면 이건 끝이죠. 그죠? 최대 마진율. 이 중에서 몇 프로냐? 36%가 가장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풀어볼 때 여기서 이제 맥스를 쓰지 않고 라지를 써서 최대 마진율을 구하라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꼴 LA, 그죠? 라지 더블 클릭, 그죠? 그리고 난 뒤에 fs 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k 값을 1을 딱 주면 가장 높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k 값을 만약에 2를 주면은 두 번째 높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가 요구하는 거는 오늘은 맥스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만 문제를 낸 사람이 라지문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라 이랬을 때는 옵션 값만 1만 딱 주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래 나오는데 선생님요 왜 여긴 36%라고 하는데 여기는 0.36이라고 나옵니까? 퍼센테이지로 바꿔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36%로 바뀝니다. 0.36이라는 게 36%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에 대한 내용. 자, 판매 수량은 여기 있죠. 맞나요? 그리고 반찬 코드는 여기 있죠. 맞죠? 그럼 어쨌든 V룩업을 구할 때는 이꼴 한 다음에 V 하고 난 뒤에 V룩업, 그죠? V룩업 합니다. V룩업 하고 그 다음에 FS에 들어가가지고 자, 무조건 룩업 밸류는 뭘 하라 그랬죠? 얘를 하라 그랬죠. 맞나요? 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 데이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쭉 당겨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당겨줍니다. 그죠? 여기까지 당겨주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야가 지금 판매 수량 있죠. 그죠? 판매 수량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당길 때 여기서부터 여기 데이터 입력까지는 다 당겨주세요. 다 당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야가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중에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에 와서 여기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6을 넣어주면 되죠. 그죠? 6을 넣어주고 자, 마지막에는 무조건 뭐라고? 제로입니다. 그죠? 제로. 이렇게 넣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죠? 내가 원하는 판매 수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들은 여기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이 값 있죠. 그죠? 이 값에 대한 예를 들면은 판매 수량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몇 개로 요 값이죠. 그죠? 320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딱 봤을 때 320개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는 의문이 던져지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눈에 다 보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커가지고, 그죠? 커가지고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눈에 안 나타나. 그죠? 안 나타날 경우에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게 딱 눌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는 얼마인지 바로 이렇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V룩업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있지 않습니까?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야, 왜 안 작아지노?
아주 이제 작아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작아집니다. 예. 컨트롤 누르는데 왜 안 되나? 음? 강의가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자, 어쨌든 지금 그 뭐로 함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다 해드렸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